저 같은 경알못, 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내 돈이 되는 정보, 머니클래스 오늘의 키워드 먼저 보시죠. 여유 있는 노후를 위한 개인연금의 모든 것. 노후에는 노후 준비를 할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퇴직 후에는 꾸준한 소득을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은퇴 전에 반드시 최소한의 생활자금을 만들어 놓아야 하는데요. 물론 국민연금이 있긴 하지만 이걸로 노후 생활비를 다 충당하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개인연금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개인연금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어떻게 가입하면 좋을지 전문가에게 들어보겠습니다. 부자 되는 개념 쏙쏙 알려주는 손희의 금융 크리에이터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국민연금은 이제 의무 가입이고 그리고 퇴직연금은 뭐 직장인분들은 다 이제 직장에서 운영을 해주고 있으니까 개인연금까지 준비를 생각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 개인연금 왜 필요한 겁니까? 일단 우리가 연금의 종류가 많잖아요. 네네. 그래서 국내 연금 체계를 3층 구조로 한번 나누어 봤습니다. 네네. 일단 1층은 우리가 국민연금, 그러니까 공적연금 등이 해당이 될 예. 거고요. 그리고 2층은 기업에서 주로 운용을 하는 퇴직연금, 그리고 3층이 우리가 오늘 얘기할 개인연금입니다. 네. 근데 이 공적연금, 그러니까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무리 수익률을 올리고 싶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수익률을 더 올릴 수 없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퇴직연금 역시 운영의 주체 자체가 기업 혹은 근로자, 그러니까 고정적인 수익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가입 자체를 할 수가 없다 보니까 그렇죠. 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안정적인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 개인연금을 활용을 하자라는 게 오늘의 얘기의 골자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최근에 통계청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의 고령층들이 받는 이 공적연금뿐만 아니라 퇴직연금, 개인연금 이 전반적인 연금에 대해서 통계를 내봤습니다. 예. 조사를 해보니까 21년도 기준으로 이 연금을 수급하는 현황이 90%를 넘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정말 100명 중에 90명 이상이 이 연금을 다양한 종류로 받고 있다는 건데 네. 문제는 금액입니다. 아. 퍼센테이지는 90%가 넘는데 연금 수령액이 달마다 60만 원 정도에 불과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걸로 다 생활할 수 없는 상황인 거네요. 물론이죠. 네네. 1인 가구의 최저 생계비가 124만 원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의 절반도 안 되는 비용이다 보니까 특히 노후에는 또 다양한 요소 때문에 비용이 이거보다 더 많이 들게 될 텐데 네. 이 금액으로는 정말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조금 더 여유로운 노후 생활을 대비하고자 하신다면 네. 개인 연금까지 같이 좀 대비를 하시는 게 좋겠죠. 네. 그럼 좀 하나하나 알아보죠. 개인연금 종류는 어떤 게 있습니까? 개인연금의 종류는 개인연금 저축, 우리가 펀드의 종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연금저축의 보험, 이렇게 두 가지의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 이 연금저축 펀드는요, 이름에 펀드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펀드가 다양한 종류가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펀드를 담아서 이걸로 투자성으로 운용을 하는 거고요. 네. 보험은 보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일반 보험처럼 운용이 됩니다. 그래서 연금저축 펀드는 은행 혹은 증권사에서 주로 가입을 하고 운용을 하게 되는 거고요. 네. 연금저축 보험 같은 경우에는 주체가 보험사가 되어서 가입하고 운용을 하는 게 가능합니다. 예. 우리가 이제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이제 방식 자체가 좀 많이 갈리다 보니까 연금저축 펀드를 선택하느냐, 연금저축 보험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네. 우리가 수령할 수 있는 연금 금액도 많이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본인의 성향을 잘 좀 살펴보셔야 되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펀드를 아무래도 운용한다는 거는 투자 상품을 운용하는 거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예. 수익이 많이 날 수도 있겠지만 예. 반대로 아예 나지 않거나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요. 변동성이 크죠. 맞아요. 나쁘게 말하면 위험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투자에서 무조건이라는 이 세 글자는 절대 없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연금저축 보험 같은 경우에는 공시 이율에 따라서 운용이 되는 거니까 쉽게 얘기해서 금리가 아예 처음부터 정해져 있고 예. 정해진 처음부터 약속한 금액을 연금 형식으로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오.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렇게 약속한 금리로 확정된 금리로 연금액을 주는 거면
저 같으면 보험이 무조건 유리하다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네. 또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수수료를 또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렇군요. 네. 이 연금저축보험의 가장 큰 단점을 하나 꼽으라라고 한다면 저는 수수료를 꼽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 10%가 수수료로 처음에 부과돼요. 많이 떼가는데요. 꽤 크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월 20만 원씩 납입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게 처음부터 뗀 다음에 운용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2만 원, 그러니까 10% 정도를 제하고 18만 원을 운용을 한다라는 거니까 이거 사실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굉장히 큰 리스크로 다가올 수 있잖아요. 네. 예, 반면에 연금저축 펀드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떼가는 수수료는 없지만 우리가 이제 운용을 하다 보면 수익이 날 수 있겠죠. 예. 이 수익에 대해서는 마치 이제 운용 보수의 격으로 1, 2% 정도 수수료를 떼간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펀드와 보험 사이에 수수료 차이가 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다른 차이점 또 뭐가 있습니까? 납입 방식이 또 크게 차이가 납니다. 예. 연금저축 펀드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가입한 사람이 넣고 싶은 만큼 넣으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 이번 달엔 10만 원 넣고 다음 달엔 5만 원 넣고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연금저축 보험 같은 경우에는 네.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보험들과 마찬가지로 정해진 날 그리고 정해진 금액을 꾸준히 납입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좀 큰 단점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연금저축 펀드 같은 경우에는 나는 좀 금융 지식도 많이 가지고 있어. 그리고 우리가 투자도 왜 우리가 가입할 때 성향 선택하듯이 뭐 공격형이 있을 수 있고 보수형이 있을 수 있잖아요. 좀 공격적인 투자자이시라면 연금저축 펀드가 조금 더 만족스러우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연금저축 보험 같은 경우에는 뭔가 큰 수익을 생각할 수는 없겠지만 안정적으로 정해진 금리에 따라서 연금액을 받다 보니까 안정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개인연금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연금저축보험은 약간 모범생 같은 느낌이고 네. 연금저축펀드는 약간 이제 예술가 같은 네. 느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모험을, 네. 개인연금이 세금 혜택이 아까 매력적이라고도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세금 혜택은 또 어떤 게 있습니까? 개인 연금저축,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연금저축 펀드와 연금저축 보험 둘 다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특히 우리가 연말정산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 거잖아요. 이제 후자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인 거고요. 네. 단 몇 가지의 조건은 있습니다. 이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는 600만 원이고요. 그리고 아까 2층으로 언급을 했던 퇴직연금, 그러니까 IRP랑 한도를 합친다면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본인이 받는 소득이 얼마냐에 따라서 이 공제율이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기준은 우리가 급여 소득으로는 5,500만 원이고요. 종합소득으로는 4,500만 원입니다. 이 금액 기준으로 이하로 소득을 얻고 계시다면 공제율이 16.5%가 적용되고요. 네. 이 금액 초과해서 이제 수익을 얻고 계시다면 공제율이 13.2%가 적용이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연봉을 5천만 원을 받고 있는 근로소득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연금저축 상품에 700만 원을 한 해 동안에 불입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한도는 연금저축만 봤을 때는 600만 원이라고 했으니까요. 예. 네, 600만 원은 16.5%를 적용받고 나머지 100만 원은 아예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종적으로 99만 원이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연금저축 근데 나중에 뭐 수령할 때 세금을 내야 되는 이슈도 있다면서요? 맞아요. 네. 일정 부분 세금 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은 1,800만 원이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세금 내야 되는 거는요. 우리가 수령하는 나이가 언제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세금을 내야 된다고라고 이 자체에 좀 의아함을 가지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 연금저축 상품은 세금을 아예 면해 주는 게 아니라 나중으로 밀어주고 그리고 밀어줌과 동시에 금액을 조금 낮춰주는 과세 이연 상품이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세율은 최소 3.3이고요. 최대가 5.5입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연령대마다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한번 나누어서 보면요. 네. 55세에서 70세까지는 세금을 5.5% 적용받고요. 71세부터 80세는 4.4%, 그리고 81세 이후로 이 연금을 수령한다면 3.3%의 세금을 내고 연금을 수령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처럼 우와 세금도 굉장히 많이 깎아주네.
그리고 세액공제도 틈틈이 받을 수 있다고? 너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이점들을 보고 많은 금액을 이 개인연금 저축에 넣으시는데요. 예. 네, 맞습니다. 이렇게 이점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만 이름에 연금이 들어있다는 거는 이 나이 때부터 그러니까 노후에 돼서 돈을 수령할 수 있다는 네. 거니까 당장 필요한 목돈까지 예를 들어 당장 다음 달에 써야 되는 돈까지 이 상품에 넣는 건 당연히 안 되는 그렇죠. 얘기겠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여력이 되는 돈만큼 저축을 해야 된다라는 걸 유념을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이 수령 나이가 되지 않았는데 중도 해지 인출을 하려고 하면은 이 소득세 16.5%를 내야 됩니다. 아. 세금이 꽤 크다 보니까 이 개인연금 상품에 저축을 하실 때는 조금 신중하셔야 된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젊은 시절에 매월 조금 납입을 할 여유가 있는지를 잘 따져봐야 될 네. 것 같은데 살다 보면 또 갑자기 목돈이 들 때도 있고 하니까 네. 중간에 해지하고 눈물을 머금고 그런 분들도 주변에서 봐서 이거 잘 따져봐야 될 것 네. 같네요. 연금저축보험 이제 설명해 주셨고 연금보험이랑은 다른 거잖아요. 그죠? 다른 네네. 겁니다. 이거 사실 헷갈려서 가입 자체를 잘못하시는 분들이 어. 꽤 많으세요. 그러니까 저축이라는 글자가 좀 추가된 건데, 그죠? 맞아요. 네네네. 그래서 방금 짚어주셨지만 개인 연금을 목적으로 상품을 가입하려고 하신다면 이 두 글자 빨간색 저희가 표시해놨는데요. 네. 저축이라는 단어가 있냐 없냐를 꼭 봐주셔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개인연금 가입하기 위해서 상품 고른다? 그럼 왼쪽 연금 저축보험을 고르셔야 되는 이름 거고요. 긴 게 개인연금입니다. 맞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 보험 상품을 운용하는데 나중에 연금처럼 받으려고 한다. 그게 연금 보험입니다. 아. 이 두 가지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 우리가 연말에 세액공제 받을 수 있냐 없냐의 여부일 텐데요. 네. 연금저축보험이 세액공제가 가능하고요. 연금보험 같은 경우에는 세액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둘 다 연금이라는 단어는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나중에 노후에 연금처럼 받을 수 있다라는 거는 공통적인 거고요. 예. 그렇다면 연금보험은 장점이 없는 거냐? 있습니다. 우리가 연금저축보험은 세액공제를 해주는 거지만 이 연금보험은 10년 이상 유지했을 때에는 아예 비과세 처리를 해줍니다. 이것도 나름의 장점이니까 잘 살펴보셨다가 다만 좀 주의하실 것은 둘 다 무턱대고 가입을 했다가는 네. 더 부담이 커질 수 있으니까 개인연금 가입하시고 나서 여력이 되실 때 연금보험을 가입하셔도 늦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기 전에 오늘도 두 분 뽑아서 영화 예매권 2매씩 드리는 퀴즈 준비했습니다. 국가나 직장이 아니라 개인이 직접 가입하고 운용할 수 있는 연금입니다. 연금저축펀드나 연금저축보험이 이에 해당하는데요. 어떤 연금일까요? 1번 공적연금, 2번 퇴직연금, 3번 개인연금. 지금 상업노 클래스 실시간으로 방송되고 있는 JTBC 뉴스 유튜브에 접속하셔서 실시간 댓글창에 정답 올려주시면 됩니다. 방송 끝날 때 당첨자 두 분 발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머니클래스 손희의 금융 크리에이터와 개인연금 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